네, K8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랜저 시승하면서 이 차량 곧 시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희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내외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도 훑어봤고요. 그랜저를 빌려서 시승을 해보기도 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빌려온 이 시승 차량은 2.5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달린 차량입니다. 그랜저에 달려 있었던 파워트레인과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파워트레인보다는 전체적인 세팅 값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비교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게 바로 이 2.5리터 어떻게 보면 엔트리급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연 2.5리터 K8은 어떤 느낌일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필이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신차 발표 현장에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해드렸지만, 소비자분들께서 처음에 이미지 사진 봤을 때 괜찮다, 이쁘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좀 생각보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신차 발표 현장에서도 조금은 느꼈지만, 축제잖아요, 행사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부분, 이 K8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부분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웻철판을 다시 가공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때, 기존의 K8에 비해서 보닛 부분의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팬더 부분의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정도로 부분 변경을 많이 했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인시키기 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변경 모델에 다음 세대의 모델을 어느 정도 심어 놓는 거예요. 로체 기억하시나요? 기아 로체, 중형차. 로체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변경이 로체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차가 1세대 K5예요. K5를 내놓기 전에 로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각인을 시킨 거고, 조금 슬픈 예시긴 한데 우리 아반떼 AD의 부분 변경 모델, 이른바 삼각대라고 부르는 그 모델 기억하시나요? 되게 많은 혹평을 들었긴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CN7을 보면은 차에 진짜 삼각형의 이미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 삼각대가 나오지 않고 아반떼 AD 다음에 바로 CN7 나왔으면은 사람들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부분 변경을 하면서 뭔가 많이 바꿨다, 그 다음 세대 모델을 어느 정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중형차를 넘어서 준대형차, 대형차 이런 식으로 좀 고급차, 비싼 차의 이미지를 가지게 될 때 그릴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가면서 웅장한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반면에 K8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준대형차나 대형차에서 봐왔던 그릴의 디자인이 없습니다. 뭐 따지고 보자면은 없지 않긴 있어요. 이 아래로도 바람이 통하는 공간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도 액티브 에어 셔터 그릴을 달아놔서 필요할 때 공기를 흡입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적으로는 그릴을 없앤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K8의 다음 세대 모델은 전기차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장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기 세단이 있죠. K4. 그 차량들의 디자인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뇌이징 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K8의 부분 변경은 이렇게 약간 급진적인 디자인 변화를 가져갔어요.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양쪽 끝에 세로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중앙부가 넓어지겠죠. 양쪽 끝에 라이트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K8은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전폭 자체가 엄청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이쪽에 DRL을 또 쭉 가로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호랑이 코 그릴처럼 액티브 에어 셔터 그릴을 가로로 쭉 배치를 하고, 이 하단부 쪽도 가로로 쭉 배치를 했죠. 전폭이 넓은 것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전폭이 엄청나게 넓은 차인데 전폭이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디자인들을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 변경 모델을 처음 봤을 때도 무슨 차가 생각났냐면은 그랜버드가 생각났어요. 그랜버드가 무슨 차냐? 기아의 대형 버스입니다. 우리 고속버스, 뭐 공항버스 이런 데 많이 쓰는 그 기아의 대형 버스가 생각나요. 버스 역시 앞에 그릴이 없죠. 그리고 일단 무지하게 차가 크죠. 중앙부가 뭔가 많이 채우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허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 EV4 같은 경우에는 컨셉트카 디자인을 통해서 봤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사선의 이미지도 덧대고 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면서 너무 광활한 느낌? 이런 느낌은 많이 지운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K8의 전기차 모델, 그거는 이 가운데 부분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더 고심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K8의 부분 변경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바로 그 후면의 라이트 디자인이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K8의 테일 램프 디자인을 클리어 램프로 바꾸고 안에를 블랙 베젤로 바꿨는데, 단순히 그거 바꿨는데 차가 너무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또 하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게 음악을 들어보는 거였잖아요. 음악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palace, spicy up like chili chili.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에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랜저에 들어갔었던 보스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스가 낼 수 있는 카 오디오에서 최고의 아웃풋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르디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데에도 들어가 있는 상당히 고급 오디오긴 하지만 세팅 값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베이스를 살리는 능력도 상당히 괜찮고요. 밴드 세션 음악 들었을 때도 상당히 좋은데, 고음의 영역으로 올라갔을 때 보컬하고 이 음악 부분하고 뭉개져서 하나로 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밴드도 정점을 치고 올라가고 보컬도 정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같이 딱 합쳐져 가지고 조금 뭉개져서 들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는 K8보다는 그랜저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4기통 2.5리터 자연흡기 엔진을 단 K8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타봅니다. 언제 타봤더라? K7 부분 변경 이후로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2.5리터 자연흡기 엔진은 K8 그랜저 라인업에 있어서 가장 디폴트급,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강원도를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 계속 오르막길인 이런 상황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들리셨나요? 시작부터 단점을 말하고 가면은 좀 거시기하긴 한데, 요즘에 워낙에 과급 엔진 내지는 하이브리드 이러한 유닛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과급 엔진하고 하이브리드 엔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붙어서 힘을 같이 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회전수에서 나오는 힘 괜찮아요. 그리고 과급 엔진은요, 낮은 회전수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연흡기를 탔을 때 왠지 모르게 살짝은 맥이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만약에 뭐 내가 진짜 내연기관만 타왔어, 내가 아반떼 1.6 자연흡기, 소나타 2.0 자연흡기, 그 다음에 이 차를 살려고 해, 그러면은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급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아마쯤 저처럼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수치적인 데이터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최고 출력은 19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5.3kgm/m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나오는 게, 최고 출력은 6000rpm대에서 나오고요. 최대 토크는 4000rpm대에서 나와요. 최고 출력이 됐든 최대 토크가 됐든 어쨌든 엔진 회전수를 높게 끌어다 써야 된다라는 자연흡기 엔진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경우, 특히 고속에서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추월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는 경우에서는 RPM 많이 높게 써요. 제가 그랜저에서 2.5리터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K8과 그랜저를 딱 대놓고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 탔던 게 그랜저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유닛이잖아요. 걔는 4기통 1.6리터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NVH적으로
그렇게 나쁜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K8 같은 경우에는 회전 질감도 가속 페달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회전수를 높게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의 소리 역시 제법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잠깐 추월 한번 해볼까요? 그 4기통 특유의 엔진 소리가 실내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대형 세단이고 차량 가격이 핸드폰이 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세그먼트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눈높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눈높이가 만약에 NVH적 특성에 눈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조금 더 돈을 모으셔서 하이브리드 유닛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출력을 원한다. 사실 출력을 원하시는 분이 2.5L 자연흡기의 그랜저나 K8을 구매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나타 N9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크게 불만 없이 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차는 이동수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수단이 기왕이면은 조금 편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랜저가 됐든 K8이 됐든 이 세그먼트의 차량들을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구매하셨을 때는 아마 크게 불만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긴 한데, 아까 전에 서울 시내, 오늘 금요일 오후거든요. 시내에서는 2000rpm 언저리에서도 왔다 갔다 하기에 충분히 나쁘지 않은 만큼의 토크가 나와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주로 시내에서 차를 타고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도 크게 불만사항은 없으실 겁니다. 대신에 이 파워트레인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강원도 홍천을 이제 막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입성을 막 했는데 서울 시내를 뚫고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 오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이 진짜 말도 못하게 미치도록 막혔어요. 지금 이제서야 조금 풀렸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평균 연비 77.2km를 주행했는데요. 연비는 11.4km/L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기통 2.5L 엔진에 그래도 차가 작은 차는 아니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연비가 썩 나쁘지 않다. 그리고 4기통 2.5L 엔진, 이거 요즘에 스마트 스트립 엔진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세타 엔진이거든요. 뭐 세타 엔진으로 한때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현대가 이 라인업의 엔진을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왔고 한번 고초도 겪고 그러면서 엔진의 내구성이라든가 엔진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될 정도로 검증이 됐다. 그리고 어쨌든 얘가 출력이 아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높은 회전수에서 높은 출력이 나와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현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션이 되게 열일을 해줘요. 그래서 NVH적으로는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막 차가 내가 예상하는 대로 안 움직여줘, 그런 반응은 없어요. 출력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어도 얘가 멍청하진 않다.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시프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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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업. 아주 막 빠릿빠릿하게 패들 시프트를 누르는 대로 반응을 해준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냥 컴포트하게 타고 다니는 준대형 세단으로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변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고속도로니까 ADAS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니까 바로 차선 중앙 유지 장치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이 연동돼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 저보다 조금 느린 차량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네, 이번에 K8에 이렇게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는 기능까지 완전히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향 지시등 넣으니까 이 차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셨고요. 오르막길이어서 엔진이 가속을 할 때 막 쥐어짜는 듯한 소리가 나서 그렇지 가속이 막 거칠게 나아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전방에 감속하는데 과연 네, 여기서부터 감속을 서서히 해주는 느낌. 그리고 요 앞에 좀 굽은 길인데요, 차선 중앙은 워낙에 깔끔하게 잘 잡으니까요. 지금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문이 떴는데
당연히 정전식 들어갔죠. 네, 정전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대차 그룹 차량들 탈 때마다 늘상 드리는 말씀 같은데, 현대차 그룹 AS는 이제 와서는 사실 아쉽거나 그런 것을 찾기는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웬만큼은 다 잘해요. 웬만큼은. 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들어온 노면에 왔습니다.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K-AC 변한 게 많고 그랜저와는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과속방지턱 넘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그랜저와는 확연하게 다른 세팅이거든요. 조금 빡센 과속방지턱이에요. 달라요. K-8을 탄 지 3일째 된 날이고요. 지금 500km를 조금 넘게 주행을 했네요. 그러면서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K-8이 풀옵션 사양일 텐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빠졌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스펜션 세팅이 엄청 단단해요. 과속방지턱 지금은 또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되게 단단한 편이에요. 지금도 과속방지턱. 중형 세단 중에서도 조금 하드하게 서스펜션을 세팅한 차량들과 비슷할 정도로 단단한 서스펜션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갈죽되어 있는 노면 지나가 볼게요. 지금 제 엉덩이 위에 쪽이 거친 노면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어느 정도 있고요. 시트를 통한 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잡혀져 있는 느낌에 비해서는 잘 잡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 세팅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잔진동을 걸러주는 능력 자체는 그랜저랑 거의 비슷하거나 그랜저보다 살짝 조금 떨어지는 정도인데, 현대와 기아 한 지분 가족이잖아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같은 세그먼트에 같은 가격대의 차량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둘이 성향이 비슷하면은 그 진짜 팀킬이죠. 그랜저라는 프랜차이즈는 이미 거의 한 40년이 돼가고 있는 프랜차이즈고, K8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K7을 쳐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3세대 끝물인 모델이거든요. 그랜저라는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K7, K8이라는 프랜차이즈에서 뭔가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랜저는 기존의 중장년층, 그랜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탔을 때에도 크게 이질적인 느낌을 얻지 못하게끔 최대한 부드럽게 세팅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반면에 K8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젊은 세대, 20대 후반이 될 수도 있고요, 30대 초중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다른 수입차에서 느꼈었던 그런 쫀쫀하고 단단한 하체 세팅이 이 차에서도 느껴질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세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잔진동에 대한 억제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방금처럼 아스팔트가 땜빵이 되어 있다거나 노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그랜저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해주고요.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전달을 해주는 편입니다. 과속방지턱 지나가 보면요, 네, 확실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처음 조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을 깎아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K8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이 과속방지턱 한 이 정도의 높이는 돼 라는 것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드한 세팅의 차량들 타다 보면은 좀 불편한 승차감이다 이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 정도로 불편한 승차감의 영역까지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준대형 세단이긴 하잖아요. 내가 진짜 이 가격대에서 진짜 막 스포티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은 골프 GTA를 타거나 아니면 아반떼 N을 타거나 그러겠죠. 이 차는 어쨌든 준대형 세단이라는 기본적인 맥락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는 조금 더 단단한 세팅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대형 세단을 접근할 때 나는 진짜 고급스럽고 안락하고 이런 승차감을 원해 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그랜저 쪽이 조금 더 맞으실 거예요. 수입차를 타기에는 좀 그래, 눈치도 좀 베이고 내 나이에 조그마한 수입차 타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나름의 그 긴장된 승차감 세팅, 하드한 세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싶어 하시면은 제법 만족스러운 세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호호호. 운전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휠 베이스에 있어서 거의 중앙 부분에 가깝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충격이 조금 덜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후륜 바퀴 위에 얹혀져 있는 거잖아요. 트렁크에 삼각대가 실려 있는데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마다 뒤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뒷좌석 승차감은 그랜저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살짝 단단하게 세팅한 만큼 방금 전처럼 스티어링 휠을 살짝 틀었을 때에도 금방금방 따라와 준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참 요즘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에어 서스펜션 정도의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이 없거든요. 브레이크 꾹. 피칭을 되게 잘 막아요. 앞으로 고꾸라지는 노즈다이브, 이 현상이 현저하게 적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같은 플랫폼에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차량으로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점을 줄 수 있는 게 승차감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부분에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릴이 없는 디자인, 사실 중장년층 기존의 자동차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전기차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K8이 오히려 현실에 와서 더 맞는 디자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디자인적인 부분하고 승차감적인 세팅하고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랜저 시승기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었거든요. K8, 너 그랜저 이길 수 있겠니? 같은 파워트레인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K8이 가격이 제법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랜저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격대가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K8이 그랜저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K8을 타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품성이 아쉬워서라기보다는 국산 준대형 세단의 실질적인 구매 연령층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못해도 한 30대 중후반, 40대, 어떻게 보면 50대 그쯤이 많겠죠. 긴장된 쫀쫀한 스티어링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소프트하고 편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차량의 주된 구매 고객층이 원하는 느낌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랜저에 비해서는 판매량은 조금 적지 않을까. 대신에 개성은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스포티하고 쫀쫀한 세팅으로 갔을 거였으면은 K8만을 위한 파워트레인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은 되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N9에 들어갔던 2.5리터 터보 엔진, 그런 거라도 여기에 딱 하나 들어가 주면은 이제 그림이 맞거든요. K8은 애초에 살짝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준대형 세단이구나. 물론 다음 세대가 전기차로 가는 마당에 얘만을 위해서 뭐 파워트레인을 막 새롭게 얹고 막 그런 것들이 어려웠을 거라는 거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판매량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예상은 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K8이 지금과 같은 세팅이라면은 그러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은 가져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리터 파워트레인은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인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어요. 연비는 되게 좋았는데 아무래도 출력면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승 차량으로 1.6리터 하이브리드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 모델도 조만간 시승해 보면서 K8 1.6리터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량인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